지난 40여 년 동안 이른바 신천지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온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신천지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신천지 간의 소송,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계가 제안하는 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 돌봄과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정책, 그리고 기독교 문화유산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은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기독사학 연대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각각 대선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정책 제안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른바 신천지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온 과천 시민들이 끊임없는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시도로 도심을 파고드는 신천지의 움직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최근 사회적 갈등이나 공익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건축 허가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천시는 곧바로 항소했고 시민들은 신천지 퇴출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1984년 창립한 이후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며 교주가 태어난 청도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룡, 터를 잡은 과천을 신천지 3대 성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기 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로 오겠습니까? 과천으로 오겠습니다.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는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교세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종교시설 건축과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시도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문화집합시설에서 종교 집회를 해온 것이 들통나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계속되는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지역사회 갈등과 안전 문제, 공익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천지의 신청을 불허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신천지 측이 시를 상대로 낸 종교용도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홍득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 문제나 집단 민원,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당국은 물론 과천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신천지의 거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온 시민들은 조건부 종말론으로 가정 파괴와 가출, 학업 포기, 위장 포교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판결이냐며 성토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하는 양태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고민이 있으면 이마트 몇 층으로 찾아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찾아오면 이것도 또 더 가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너희들 고민이 있을 때 고민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이들을 유인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시민들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이나 또 이 교육 학습권, 이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의 이제 침해가 고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중요한 사회적 고민이라고 인정을 받은 반면에 이 과천시 판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되고 공익보다는 그 일부 집단의 이제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시되는 이 판결이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돼서. 신천지가 종교 용도 변경을 시도한 건축물 반경 1km 안에는 유치원을 포함해 7개의 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학부모 대표들은 29일 과천시장을 면담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과천 지킴 시민연대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가,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과천을 정말 저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 맡기면 안 된다. 또 특히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저기에 뭐 5만, 10만 계속 집회를 계속하고 또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저희들이 갖게 됐고요. 과천시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 시민들은 반사회적인 행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가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과천시를 장악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며 신천지 퇴출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과천지킴 시민연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계가 제안하는 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 돌봄 등의 정책과 기독교 문화유산법 등을 살펴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정책 제안을 해온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이번에도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모두 10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정책을 제안했고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기공협의 10대 정책 제안을 환영하면서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기공협이 주도한 정책 제안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부분입니다. OECD 최고의 자살률과 반복되는 참사 등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겁니다. 생명 안전 출생 돌봄들과 관련한 정책 제안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공약을 모두 10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돌봄 등의 정책 제안 역시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생명안전과 관련해서는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하는 등 예측,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 국민 돌봄 보장과 복지 국가를 넘어 돌봄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정책 등은 각 당 후보들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공협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진행되는 선거라 기독교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법과 기독교 문화유산 보호법 등의 정책은 대통령 당선자와 교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유산 보호법의 경우 기독교계는 불교 사찰 보호를 위한 전통 사찰법과 같은 수준의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문화재 901건 중 기독교 관련 문화재는 18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한교총은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치된 기독교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꾸준하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해온 기독교계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불리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교육과 관련한 기독교계 정책 제안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란 목표 아래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 지원 체제 마련과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대응, 고교 정상화와 평가 체제 혁신,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 네트워크제,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등의 제안이 담겼습니다. 기독사학 연대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정책을 요청하며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사학이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 임용권 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진흥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은 개신교계가 제안한 교육 정책과 연관되는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교에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했는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직접적 절감책을 제시했고 김 후보는 에듀테크 교육, EBS 활용 등으로 접근했습니다. 교권 보호 방안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마음 돌봄에 방점을 뒀다면 김 후보는 교원의 소송 지원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들의 인문학 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시민참여 기반 제도화를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 추진과 방학 중 운영시간 연장,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한 수학학력격차 해소,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입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자격고사화하여 입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6.3 대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적극 권면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 금당남부교회가 옥성득 박사를 초청해 책 한국교회 첫 사건들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개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천 금당남부교회가 UCLA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 옥성득 박사를 초청해 저서 한국교회 첫 사건들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옥 교수는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초기 역사를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퍼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세계교회사와 또 한국교회사 세 가지가 있다면 한국교회사 관련된 레퍼런스 이야기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중요한 필요성의 하나가 우리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자. 한편 책 한국교회 첫 사건들은 목 교수의 한국 초대교회사 4부작 중 세 번째 시리즈로 한국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 1910년까지 일어난 72가지 첫 사건을 다루며 한국교회의 뿌리를 재조명합니다. 한동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한동대는 30주년 기념 신앙 고백과 헌신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계를 바꾸는 기독교 대학임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한동대학교는 의과대학 없이 300여 명의 의사를 양성했고 국내외 변호사 1,250여 명을 배출했으며 졸업생의 3.7%가 NGO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